북미 정상회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년 말 전쟁으로 치닫던 한반도 긴장 상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더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미적지근한 보상 대책을 기다리다 잠시 앉아서 담배 한 대 물고 있는 형국이고, 미국은 자기 나라 안에서 그거 되겠어 하는 회의론을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하는 모양새입니다. 뭐 하나 잘 풀리는 게 없습니다. 이러다 혹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 오늘 북한으로 떠나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도 큰 김홍걸 의장인데요.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연설에서 남북은 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동체, 민간 교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찾으러 방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홍걸 의장의 발길이 더 주목되는데요. 이 아침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갈 차비를 벌이고 있는 김홍걸 의장 만나보겠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자, 의장님, 오늘 평양 가시는데 북은 몇 번째 가시는 겁니까? 옛날에 뭐 금강산 간 거는 관광이니까 빼고 예.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조문 이후에 처음 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때 이희호 여사님하고 같이 가셨죠? 예, 맞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셨던 거 아닙니까? 김정일 위원장 문상을 가서 네. 이제 조의를 표하고 잠시 인사를 나눴었죠.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분이 우리 김홍걸 의장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70년 전 1948년 4월 19일 남북 분단만은 막아보겠다며 38도선을 넘던 백범 김구 선생과 우사 김규식 박사의 심정에 오늘 방북을 비유하셨는데, 자, 이번에 북에 가시는 소회가 상당히 비장해 보입니다. 왜 비장한지, 무슨 목적으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남북 간의 또 북미 간의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아직 이제 안심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쪽에 맡은 일을 하되 우리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다시는 작년 같은 대결 구도, 전쟁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북측과 협의해서 이 시점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또 지금은 당장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 교류 사업들을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결국 우리가 쉬운 것부터 북측에서 부담 없이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구상해가지고 지난 봄에 북측에 제안한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고를 일본에서 고국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이제 북측과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합의를 서면으로 일단 했고, 예. 서로 그런 서한을 주고받았고, 가서 만나면 정식 합의문을 이제 사인해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이고, 뭐 북한이 마다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이 동의할까요? 일본이 반대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뭐 소녀상이나 독도 문제와 달라서 그쪽에서 돌아가셔서 유골만 남은 우리 선조들을 모셔오겠다는 인도주의적인 일이고, 일본에서도 자기네 나라 사람의 유골은 해외에서도 다 모셔가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거든요. 일본은.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과거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땅에 있는 자기네 사람 유골도 안 챙기면서 맨날 사과하라, 배상해라 이런 말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야, 그야말로 다중포석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 남북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동포들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거기에다가 일본의 뜻있는 사업가, 종교인, 시민단체 회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시는 거라 이것은 일본과 무슨 대결하고 싸운다기보다는 동북아 과거사를 이렇게 청산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 하는 뜻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북일 수교, 북일 국교 정상화 그 부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북한이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그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 그 점까지도 다 감안이 된 거군요. 뭐 북측에서는 일본 측이 협상에서 납치자 문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테니까 북측에서 과거사를 아무래도 언급하려고 하겠죠, 그 자리에서. 야, 이게 참 아주 김홍걸 위원장님의 다중포석, 이게 또 확실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김홍걸 의장님 제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방북하게 되신 건데, 자, 이거 말고도 민간 교류 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을 일단 시작해서 남북이 자연스럽게 동질성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함께 함으로써 민간 교류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의 협력과 교류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방북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시로 북측과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 교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북측과의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까지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사실 남북 관계가 역진하지 않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김홍걸 위원장님의 이번 방북이 주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김홍걸 의장님으로서는 중단기적인 목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교류, 지금은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밟아가면 2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 구상하시는 그런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뭐 성급하게 딱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어딘지는. 왜냐하면 북쪽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 의지는 저는 확고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갑작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북쪽의 실무진들, 당국자들이 아직은 준비가 충분히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쪽 사정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연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남쪽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가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는 남북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일단은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남북 팟캐스트 교류 뭐 이런 건 어려울까요?
거기는 팟캐스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면 뭐 저희가 가서 좀 도와드리든가. 그래도 자유로운 취재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예.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가서 북측과 교류를 하고 북쪽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렇게 와서 북한 바로 알기를 아이고 그렇죠. 우리 남쪽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평양 가서 한번 녹음할 수 있게 다리 좀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예, 예, 저도 그런 날을 갈망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6.15 남북 공동선언의 주역 김대중 대통령의 아드님이신데 의장님은요. 정치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의장님이 만나지 않겠는가? 그 면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뭐 북한으로부터 이렇다 할 제안을 받은 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보도를 통해 봤는데 가능성이 대비하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렇죠. 예, 예. 미국의 국무장관조차도 3번을 갔지만 언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안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북측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시스템상 미리 뭘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죠. 네. 저도 뭐 구체적인 스케줄은 잘 모르고 그저 가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보고 싶다 하는 우리의 뜻만 전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남북 민간교류 협력과 강화는 사실 그 남북관계 개선과 따로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남북관계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보수 언론만 보면은 잿빛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잘 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가 사실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옛날 같은 그런 대결 구도라든가 예, 예. 남쪽에서의 반평화, 반통일 세력의 방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의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측을 상대로 비핵화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어느 만큼 능력을 보여주는가 또 앞으로 북한 개발 사업, 남북 경협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예.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자금력에 맞서서 북한이 필요로 하고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경제개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줘야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제는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급 회담을 했는데 북미 관계는 지금 잘 풀려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 사이에는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였다고 보는데 문제는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에 다녀온 후에 말했듯이 미국 언론에 시달려서 미칠 것 같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비핵화하겠다. 또 미국이 원하는 걸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라. 이런 태도인데 미국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공짜로 다 받아와란 이런 식. 그러니까 항복을 받으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아주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예. 그것이 이제 핵심 문제인데 저는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 한다면 예. 북측에서 내놓는 카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시간은 북한 편이죠. 트럼프 대통령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둘러야 할 쪽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압박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하여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 네, 눈여겨보게 됩니다. 자, 정부가 바뀌더라도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더는 냉전 시기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는데, 민화협 수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성공단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측에서 만약에 네. ICBM이나 핵탄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준다면 미국도 제재를 상당 부분은 완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좀 예외를 인정받아서 제재 해제 대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아주 긍정적인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닌 더 큰 규모의 이제 남북 경협, 그래서 북방 진출, 또 동북아 경제 공동체, 이것을 만들어내는 큰 그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성과에 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갈 길이 머네요. 자, 북미 또 남북 관계의 새 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통해서 또 새로운 트랙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홍걸 위원장님, 이번 방북 상당한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북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저희 민화협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 목적이 정부가 나서기 힘든 일, 또 정부의 역할이 아닌 부분을 또 민간에서는 민화협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민화협이 생겼고, 예. 이제 제대로 민화협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비핵화 문제도 정말 기적처럼 나온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듯이, 예. 남북 민간 교류에 있어서도 오랜만에 나온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목요일에 평양에서 북경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시는 거군요. 예. 예, 성과를 잔뜩 안고 돌아오셔서 한 번 더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걸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